주민등록증, 예비군, 건강보험 등 1970년대 만들어져 50년째를 맞이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 처음 만들어질 때는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 너무 당연해진 제도들이죠. 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운을 띄우냐면 바로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52년 만에 대거 해제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오자 곳곳에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드디어 내 땅에 또는 바로 옆 동네가 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놀란 가슴은 조금 진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해제는 아닐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52년, 내년이면 53년째를 맞이하는 개발 제한 구역, 아카 그린벨트.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란 말은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약 20개 국가가 이를 활용하고 있죠. 한국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당시 고도성장에 따라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전국 도시가 마구잡이로 확장됐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 제한 구역 5,371제곱킬로미터를 지정했죠. 이들 구역은 소폭 변경은 있었지만 50년 넘게 지켜지고 있죠. 도입 당시에도 재산권 침해, 미비한 기대 효과 등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진영을 떠나서 탁월한 제도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 환경 보존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과 그린벨트로 도시 확장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걸 보면 그린벨트 없었으면 국토의 절반이 서울 아니었겠냐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죠.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철저하게 개발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 녹지 확보와 더불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활용도 겸하고 있죠. 휴전 국가라는 특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토지, 서울 등 수도권에 처음 지정한 후 1977년까지 6년 동안 8차례 전국 주요 도시 외곽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전 국토의 5.45%를 녹지대로 확보했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실제 소유주들도 반발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헐값에라도 팔고 싶지만 이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다음 정권인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해체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 노태우 정부 때가 돼서야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개별적 해제보다는 국가의 주도하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과천 경마장, 태릉 선수촌 등 공공목적의 대규모 토지 개발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수 성향 정권에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지만 정작 본격적인 해제는 문민정부 때 들어서 시작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맘때쯤 그린벨트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뒷받침됐죠. 서울, 부산, 대전, 광주처럼 대도시 권역을 제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낮은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됐죠. 하지만 이 같은 해제 흐름을 타 남은 구역의 보존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토지 매수 청구제도, 주민지원 사업 등도 도입됐죠. 이후에도 지자체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정부에서도 산업 활성화,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일부 해제하며 제도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 폭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일기도 했죠.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제곱킬로미터로 최초 지정 면적의 70%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었으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5월 이후인 8년 6개월 만에 규제를 푼다는 거죠. 이번 규제 완화안은 재산권 보장, 주택 공급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더 큽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내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때 이를 저해야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적극적으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평택, 오산 등 국가 첨단 산업단지 15곳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경제적 논리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겠죠. 이 중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확정지은 경기도 용인 인근 지역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산단 발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며 통상 10년 안팎 걸리는 것을 3분의 1로 단축해 평균 7년 정도 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국토부 차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안이 나오자
국토부에서는 경제 산업적인 논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택지 개발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목표에 시장이 술렁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 전문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비율은 다를지 몰라도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는 존재해야 한다고 응했습니다. 또 52년 전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시 확대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등 국민 생활 여건 보장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은 90% 가까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죠. 이미 많은 지역에서 해제했고 또 재산권 침해에 부정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확보된 녹지의 기능이 탁월하다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해제보다 강화를 더 하거나 이미 지정된 구역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지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구조 개선도 강조됐죠. 실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직접 농업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환경보전 등 그린벨트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선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52년 만에 대규모 해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소극적 해제, 합리적 조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주택 공급부터 산업 발전 목적의 토지 개발, 헌법 불합치에 따른 재산권 보장 등 여러 차례 제한구역을 해제한 전력이 있고 이미 기존 지정 범위에서 30% 정도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나 국가 단위 토지 개발을 하는 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죠.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의 해제만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에선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녹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그렇게 대대적인 완화나 대수선 수준의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는 한국의 도시 확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는 중요 억제기로 작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